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강평본 상한론을 다시 제가 3년 전에 쓴 강의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강평본 상한론 중에서 원문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3년 전에 발표를 했고요. 오늘 시간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원문과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대주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제 강의를 다음 시간서부터 강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올 봄인가 강평본 그 상한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 책은 경희대 그 저기 뭐야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한 후배를 통해 가지고 한 4, 5년 전인가 그 복사를 해가지고 저하고 제 후배가 같이 본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강평본입니다. 강평본인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 컴맹이고 뭐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다운받는 거를 몰랐어요. 그렇게 뭐 할 줄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눈도 나쁘고 한의원에서 여러분 이거를 책을 그대로 이렇게 그 베껴서 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너무나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올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제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 누가 어느 분이 혹시 그 강평본 상한론 원문을 다운 받아서 보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 했더니 놀랍게도 뭐 10분도 안 돼서 한 5분 만에 3개의 어떤 그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한테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조남경 원장인가 아니면은 또 그 후배인데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년 전에 녹화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보니까 이제 대충 파악을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강의했던 거 책으로 출판한 거는 반 정도고 나머지 반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본문이 아닌 본문에 따른 주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좀 붙여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3개월 전에 맹자를 이제 녹화를 이미 파일을 다 구워놓고 시간이 한 2달,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맹자는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녹화는 다 끝난 상태였죠.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다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뭐 정말 엄청나게 이제 내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글을 어느 정도 썼습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쓰고 나서 뭐 중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한 분을 그 저기 뭐야 그 경상남도인가 외관에 계시는 한의사 한 분이 제 회원인데 이 책을 필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한테 이제 그 한 선물로 해서 한 10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원래 이게 오리지널 강평본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 후배한테 받았던 그 상한론도 강평본 상한은 맞는데 이 번호가 틀려요. 번호가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강의하는 데 보면 맨 왼쪽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상한론 수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게 뭐 중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1984년도 중국에서 출판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론 수책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는 우리가 보통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 학교에서 볼 때 송본이라고 그랬죠. 송나라 때 판본 이 송나라 때 판본을 명대에
명대인가 원나라 때인가 성무기가 성무기에 이거 몽기자인가 죄송합니다. 그 성무기의 주석서가 근거로 해가지고 명나라 중기 때 조계미가 한 판본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임억이 교정한 책은 실질적으로 성무기 때까지는 전해지는데 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상한론은 명나라 조계미의 판본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론 수책은 이 조계미 판본에 따라서 전부 다 번호를 조문의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성본과 조계미 조본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것이 후세의 평가를 전부 다 이렇게 무엇이 성본인지 무엇이 조계미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조계미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무기는 최초로 상한론에 대해서 주석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계미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출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무기가 출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계미 명대의 조계미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야 되죠.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한론이 지금까지 전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한론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숙하가 찬차했을 때하고 조계미하고는 시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 무려 거의 한 1300년에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1500년 요 안팎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저자든 아니면 후세 사람의 편집에 의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출판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무려 1300년에서 1500년의 세월이 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이게 고서들이 전수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상한론이 정말 오리지널 상한이냐 알 수가 없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후배를 통해서 받았던 강평본이냐 강평본은 상한론 수책이에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강평본 원문대로 정리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파일은 강평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상한론 수책하고도 거의 내용이 같다. 다만 중간에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평본에는 앞에 15 요런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복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어떤 경우는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각주, 방주, 대자주 이렇게 형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강평본 상한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맨 이렇게 위에 요렇게 있는 게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일종의 원문이에요. 요게 15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거는 제가 그 파일을 옮기는 데 그것이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부호가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14잔이 요 3잔이 요거는 뭐냐면은 줄이 거기에 비해서 한 단계 내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단계 내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대자주라는 거예요. 대자주. 그리고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주석이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이 각주라 그러죠. 이렇게 각주. 요 각은 다리각이니까 요게 요렇게 보면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글자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자, 요런 글자 같은 경우는 방주죠. 방주.
밑에 붙여 있는 건 각주, 밑에 있는 건 각주, 방주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강평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상한론 수책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각주나 방주, 대자주가 전부 원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본에는 조개미 본에는 있으나 강평본에 빠져 있는 경우는 조모모라고 했고 원문 중간에 끼워 넣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평본에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감자를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강의하는 파일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표시는 없고 글자만 제가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또 원문을 바로 기입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몇 개의 이제 다른 글자가 있죠. 그리고 수책에 320초가 빠지고 하나씩 밀려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무기가 그때 판본으로 삼았던 그 본인지 판본인지 조계본인지 역사적으로 지금 서지학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세에 오랫동안 전수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성무기가 그때 당시 성무기는 분명히 이목의 교정본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계미에 와가지고 조계미가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출판한 과정 중에서 구별이 안 됐다는 거죠. 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는 주로 대체를 하고 방주의 경우는 변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나 저는 모두 이것을 그 PDF 작성할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변환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음영 처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들어갈 때는 원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평본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한론 수책에는 전부 다 원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석이 강평본에서는 주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상한론 수책에는 모두 원문처럼 정문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구두점은 앞으로 이렇게 통일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다운받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누가 아주 고맙게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상한론 수책과 강평본의 순서는 똑같은데 일련의 번호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상한론 수책에는 모든 것이 정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강평본에서 그 주석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옆에 작은 요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옆에 글이 있는 게 이것도 제가 강의하는데 원문처럼 형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강평본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조계미에서 말하는 원본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강평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원본이 아니라 주석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차이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번호, 일련의 번호는 강평본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상한론 수책에 의해서 번호에 매겨진 그 책에서 1986년도에 정해진 그 일련의 번호대로 저도 그렇게 그 후배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고정된 거기 때문에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전자 출판할 때는 그것을 강평본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한론 수책으로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나 강평본에는 예를 들어서 3번에 이 대주가 두 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3번에. 그러면 3-1 또는 3-2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4로 넘어가는데 이 상한론 수책에서는 이게 번호가 6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또 강의를 할 때는 이게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책이 구별이 되어진다. 다만 이렇게 그 강평 순서는 예, 강평본 순서대로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근데 중간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강평본 상한례는 처음에 우리가 펴면은 상한예라는 거 하는 글이 있어요. 예, 상한예 그거를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상한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예가 끝나고 조문이 예, 시작되는데 예, 요렇게 있어요. 또 예, 변상한병하고 밑에 경습, 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 정도의 글이 있는 반면에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에서는 상한예와 변태양병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예, 상한론 수책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강평본 주석에 보면은 이 3종을 기록하면서 이 3종은 마땅히 변론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후세 사람의 글이라는 거예요. 상한예도. 예, 상한예하고 실질적으로 상한론 우리가 보통 조문이라고 하는 글과 예, 상충이 됩니다. 이게 예. 이거 뭐 상한예를 읽어보면 거의 전설의 고향 수준이 많아요. 예, 전설의 고향 수준이 많다. 다만 변태양병이 이것은 중간에 여러분 나옵니다. 예, 중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예, 하질 않고 그 순서의 첫 번째는 상한론 수책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태양병 제강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예, 글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한예와 변상한병은 강평본에는 있는데 상한론 수책에는 없다. 그런데 그것은 예, 상한론 수책에 따라서 예, 제가 받은 파일에도 이것이 예, 없습니다. 예, 상한론 상한예라고 하는 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굳이 저도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요거는 예, 제가 조금 보고 1년에 그래서 조문 번호는 상한론 수책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예. 이것은 제가 후배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거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예. 그래서 그냥 저도 예. 1년의 번호는 상한론 그 수책을 따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만 그래서 몇 3-1, 3-2 뭐 이런 거는 강평번호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예, 제가 별도로 나중에 전자책을 출판할 때 예, 거기에서는 예, 구분해서 표기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예, 이해를 먼저 해 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평본 기준에 의한 조문번호는 예, 전자책에서 별도로 표기할 예정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예,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조문의 순서는 강평본대로 따른다. 예, 여기 앞으로 강의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강평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중간에 59번과 69번은 수책에서는 80과 82번 사이에 끼어 있다. 여기를 왜 이 조문을 여기에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제가 뭐 연구를 하지는 못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강평본은 훨씬 오래전 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 수책도 당연히 믿을 만한 글이지만 강평본을 통해서 이것이 후세의 방주고 각주고 예, 대자주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강평본의 순서를 하는데 번호는 수책에서 정해진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59번하고 69번이 예, 이쪽 옮겨졌다는 거. 이 차이는 제가 예, 규명을 못했어요. 예. 강평본에는 태양병을 대양병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화경이라든가 뭐 대변경을 이렇게 편자로 되어 있어요. 강평본에는. 그리고 사역탕이 강평본에는 회역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관례에 따라서 용어를 그냥 통일을 했습니다. 태양병으로 하고 이 편자 대신 그냥 경을 쓰고 회역탕이라는 대신 사역탕이라는 명칭을 예, 그대로 썼다는 거.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상한론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강평본을 공부를 하기 전에 대충 강평본이 어떠한 책이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지금서부터 거의 송나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정말 뭐 한 1000년 전 이상, 그때 일본의 그 국가의 연호가 강평이었어요. 강평. 강평. 그때 나온 책이다 해가지고 강평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 그 상한론 학자들도 많이 영향을 많이 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참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강평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해석을 그 이제 했고,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나하나 그 해석하는 것으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또 이거를 하다 보면은 조문이 무려 거의 한 400개 조문이에요. 400개, 398개의 조문인가 그러는데 400개의 조문을 강의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못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거로 하고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더라도 참고 꾸준히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뭐 상한론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여러분들 그 기분 나쁜 소리 제가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자, 그 제가 상한론을 최근에 읽고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 요거를 3차례에 걸쳐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사실 상한론도 강평론도 한 열흘 분은 녹화하고 나서 오늘 그 첫 머리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후배들 도움을 받고 그 강평본 상한론을 이렇게 필사해 주신 분하고 전화 통화도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이거는 그 강의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긴급하게 이제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써놓은 글이에요. 요것도 제가 다 녹화를 떠놨습니다. 녹화를 떠놨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읽어보시고 이한영 씨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상한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써놓은 글이에요. 그리고 요게 3개로 나눠가지고 파일을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글은 뭐 별반 길지 않습니다. 요렇게 여기서 다음에도 하나 있구나. 자, 이게 이제 그 제가 머리글이라고 하는 서문이라고 하는 그 상한론에 대한 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평본에는 여기에 이렇게 1 해놓고 여기에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해석해 놓은 거고 자, 두 번째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15 강평본에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상한론 수책의 번호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원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상한론 수책에선 4번인데 실질적으로는 4번이 아니라 3-1이래. 강평본에 따른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요것도 예를 들어서
3-2라든가 예, 아니면 예, 이렇게 3-1이라든가 이렇게 표기가 할 예정입니다. 강평본은. 예. 왜냐하면 이것은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대자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대자주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강평본 상한론을 일단 예, 대충 앞으로 그런 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을 예,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예, 다음 시간서부터는 예, 상한론을 읽기 전에 이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예, 해놓은 거예요. 머리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 예, 같이 예,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간에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예, 강의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글 정도로 인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